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소속된 비서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이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택시 기사분이 네. 본인의 몸에 불을 붙이고 국회로 돌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 이모 씨가 본인의 SNS 계정에 종교가 이렇게 무섭다면서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른다는 말을 했는데 아하. 지인들과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고해가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런 표현은 이제 일베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이트에서나 쓰는 줄 알았는데 네. 현직 의원의 비서가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SNS에 통고해라는 말을 쓰고요. 네. 위에 태그를 단 걸 보면 혐오, 그리고 지불놀이 이런 네. 식으로 분신 자살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택시 기사들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시키면서 네. 누구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하는 와중에 현직 의원의 비서가 이런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참 네. 국민들 보기에 뼈아프고 송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신을 했던 그 분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네. 당시 그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글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이 미리 준비한 한 200여 장의 전단지도 발견이 함께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합쳐야 된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애국 애족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쓴 그런 전단지도 함께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게 사람 목숨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 네. 사람 목숨의 일에 그 인권에 관련된 이런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이 해당 비서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해명을 했네요. 근데 이 해명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이 글을 올렸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자, 근데 이 해명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극우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명의 목숨이란 게 정말 모든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내용이 우파의 내용이든 좌파의 내용이든 간에 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떠면서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뭔가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 자체가 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좀 자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편은 다 좋은데 상대편은 정말 죽일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극단성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당 비서관은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자, 의원실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하지만 비서관 하나 그만두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소병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소병훈 의원은 우선 제 의원실 비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사의를 표명해서 오늘 아침 사직 처리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사고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올린다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보좌진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화가 이것으로 좀 가라앉을지 여당 차원에서 국민들을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주요한 갈등의 대화 대상으로 있는 택시기사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네. 지금 청와대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불거졌을 때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요새 군기를 잡고 있는다 하잖아요. 네. SNS도 못하게 하고 근무 중 음주도 못하게 하고 네네. 그렇다면 정작 민주당 내부의 군기는 누가 잡아야 되는가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비서관, 국회의원실의 비서관이라고 하면 제가 나이를 알아봤더니 30대 지금 초반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서관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돼서 발탁을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군요.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아마도 중앙선대위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임명을 받은 걸 보면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또 대선 당시에 어쨌든 뭐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당 또는 이 의원실에서도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여론 반응은 여전히 지금 냉담한 상태입니다. 비서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여당 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런 비판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7급 비서관인데 물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이념이나 사상이 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의 분위기 자체가 야당은 굉장히 극우 성향적인 걸로 가고 있고 네. 여당은 약간 그와 반대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적대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실 분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주장한 내용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 자체에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연대가 됐건 아니면 뭐 태극기가 됐건 같이 반목하지 말고 잘해보자.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행위 자체를 보고 이건 뭐 극단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내용을 SNS에 올린 것 자체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네. 이걸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경계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념적에 너무 치우쳐서 사물을 판단하는 네.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잇따라 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정우 의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굉장히 첨예하게 네.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여당 의원이 이런 일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비서관 소병훈 의원실의 비서관 논란 또한 뭐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이고 죄송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7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